반갑습니다. 프롱트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은 버그가 많이 나오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검색,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콘솔 로그 같은 걸로 어떤 결과를 찍어보는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도 개발자 도구를 쓰면은 뭐 브라우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직접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요, 자바스크립트 공부도 되고 또 버그를 찾는데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스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동을 하시면 왼쪽에 이제 현재 로딩된 파일들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요. 각각의 파일들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기 합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 코드는 그냥 뭐 푸를 부르면 푸가 바를 부르는 코드거든요. 제가 푸쯤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실행을 하고 멈춰지겠죠? 멈췄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보면은 어디서 멈춰져 있는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항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함수, 푸함수의 지역 변수 값이 나와요.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스텝 오버를 누르면 한 줄씩 이동하거든요. 이제 그냥 이동이 돼요. 근데 바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또 다른 함수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해야 돼요. 스텝 인투를 눌러서 그 함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로 들어온 상태에서의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스코프에는. 그래서 바 함수의 지역 변수인 밸류 값이 보이고요. 그 밸류 값에서 이제 지금 한 줄 스텝 오버를 또 누르면 다음 줄로 이동을 하고 밸류가 10으로 변경이 됐죠. 자, 지금 바함수에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함수는 누가 불렀냐면 푸가 불렀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를 불렀는지 그 스택 관계, 콜 스택, 호출 관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콜 스택에서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디버깅을 하면서 할 수가 있고, 요걸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으면 빠져나오게 돼 있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뭐 add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뭐 밸류가 나는 10일 때만 멈추게 해줘라 라고 하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밸류가 지금 밸류가 이제 0이죠. 그러면은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밸류가 0이다, 0일 때 멈춰라 라고 하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딱 멈춘 걸 확인을 했죠. 왜냐면 밸류가 0이니까. 근데 좀 아까는 제가 10을 했을 때 멈추지 않았죠. 왜냐면은 밸류가 10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반복문이 많거나 그럴 때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서 그때만 멈춰 라고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디버깅 방법은 비동기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콜스택에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걸었어요. 그럼 딜레이 함수를 부르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setTimeout으로 3초 뒤에 레이지풀을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비동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레이지풀가 불리는 순간에 이미 딜레이랑 setTime은 콜스택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그 함수는 실행이 끝났고 나중에 레이지풀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롬 개발자독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새로 고침을 한 상태에서 3초 뒤에 요 함수의 실행으로 딱 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 콜스택이 그 관계를 모두 다 보여줘요. 지금까지 호출된 관계, 딜레이가 setTimeout을 부르고 setTimeout이 얘를 불렀다. 마치 setTimeout이 얘가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브라우저 공간에서 따로 레이지풀을 불러주는 건데, 콜스택은 이렇게 비동기를 포함하고 있어도 그 관계를 쭉 어떤 순차적으로 동기적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디버깅을 할 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넷플릭스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 사이트 들어와서 동작을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엘리먼트 탭에 와 있거든요. 누를 때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되죠. 번쩍번쩍거리면서 속성이 바뀌어요. 아마 이 부분이 트랜슬레이트라는 값이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 같은데, 오른쪽 클릭을 해서 브레이크 온,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이제 HTML의 속성이죠. 어트리뷰트 모디피케이션, 속성이 바뀔 때 멈춰라 라고 딱 선택을 해두면 여기 동그라미가 생겼죠, 버튼이.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딱 누르면 그 순간에 어떤 속성이 바뀌면서 해당하는 소스 코드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왼쪽 메뉴는 좀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서는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순간에서 이제 여기서 멈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소스 코드인데
무려 소스 코드가 지금 라인 수가 얼마야? 에? LC 100천 만 10만 100만? 100만 컬럼이라고?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엄청나게 긴 소스 코드인데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춘 거 보면은 이제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변경이 되죠. 즉 애니메이팅이라는 CSS 클래스를 추가하면 이제 그 애니메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하는 이 함수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 Shift 슬라이더 함수로 왔는데 넷플릭스는 클릭을 하면은 이 Shift 슬라이더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슬라이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떠한 값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변수명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독화를 하기 때문에 배포할 때 원래의 변수 값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런 값이 들어왔구나 알 수 있고, 그럼 과연 이 함수는 누가 불렀는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스택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드밴스 넥스트라는 함수가 이 함수가 이 시프트 슬라이더를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키 다운, 키보드의 다운이 일어나면 그때 뭐 실행이 됐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때 뭐 값들도 뭐 다른 값을 주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거예요. 뭐 여기서 만약에 스코프를 다시 열어보면 도대체 뭐 t-220 값은 어디서 들어온 거지? 라고 보면은 뭐 이게 파라미터로 받은 거죠. 그러면은 어드밴스 넥스트에서 이제 그 값을 준 거예요. 뭐 어디야? 여기서 뭐 A가 이제 두 번째가 220이니까 A 값이에요. A 값이 뭔지 모르죠. 그러면은 A가 220이구나. 도대체 A는 어떻게 해서 생성된 값이냐를 또 찾아보면은 A가 여기 보면은 get new slider offset. 여기서 A 값이 생성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뒤져봐서 이 함수가 이상한데 그럼 그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또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여기 동작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돔 브레이크 포인트도 꽤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이렇게 이제 돔의 변경이 있을 때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소스 코드로 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네트워크 통신 과정에 생기는 브레이크 포인트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동기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패치 XHR 부분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URL로 전 서버로 갈 때 딱 멈춰라 라고 하려면 여기에 XHR 브레이크 포인트를 눌러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뭐 URL에 들어가는 문자를 넣고 뭔가 조작을 해봐요. 그럼 딱 멈췄죠.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들여다보면은 역시 이때의 스코프를 보면서 뭐 이 값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면서 통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데이터가 잘 갔는지를 직접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콜스택으로도 이동을 하면서 도대체 이 서버로 전송하는 코드는 어디서 어떤 함수가 호출한 거지? 이런 것들을 또 유추하면서 어떤 그 디버깅을 여러분들이 통신 과정에서도 직접 해볼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렇게 네트워크 브레이크 포인트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벤트 브레이크 포인트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꽤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죠. 마우스 다운이라든가 클릭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클릭만 해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누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뭐 클릭이 일어났다. 그럼 마우스 다운이 일어났잖아요. 그 순간에 싹 그 해당하는 소스 코드로 딱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또 역시 브레이크 포인트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로컬에 뭐고 뭐 이벤트는 뭐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간단한 소스 코드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멈춰라 라는 것들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가지고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뭐 리액트 기반으로 만든 간단하게 뭐 그냥 정적인 사이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리액트나 앵귤러 뷰 이런 걸로 짜보다 보면은 여기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소스 탭에서 내 소스 코드가 뭐지? 막 뒤져보고 막 이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점점점 눌러서 그룹 바이 오서러드 디플로이드를 눌러요. 그러면은 디플로이드는 배포된 코드고 우리가 소스 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빌드 되기 전에 원래 코드도 볼 수가 있죠. 개발 단계에서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개발 모드에서는 아까 뭐 넷플릭스는 배포된 코드니까 원래 소스 코드를 유추해서 보는 기능이 없는데 개발 단계에서는 이 소스맵 때문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어봐서 소스 코드를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빌드된 복잡한 소스 코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코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보기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코드가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내가 원래 짰던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디버깅 하는 거죠. 뭐 홈이라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새로 고침하면은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뭐 올 포스트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 데이터가 파라미터로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쉽게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죠. 나머지 디버깅 방법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막 디렉토리에 노드 언더바 모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드 이그노 리스트 누르면은 불필요한 코드들도 또 삭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남아있죠. 아이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계속 걸려 있었네. 남아있죠.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톱니바퀴 있잖아요. 상단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여기 이그노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애드 패턴을 눌러요. 그러면은 뭐 노드 언더바 모듈주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거 누르고 다시 여기 와서 보면은 이제 노드 언더바 모듈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불필요한 파일 생략을 해서 여기 체크를 한 거죠.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쉽게 파일을 찾아서 디버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버깅을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 사실 기능이 많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영상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고 디버깅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가지면 처음에 불편하더라도 요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